원비어 장례식이 지난 20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노력한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나는 적어도 중국이 노력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원비어 군 문제는 문책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원비어의 일은 문책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24일, 6월 24일, 현지 시간, 우리나라는 25일이죠.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MS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에 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다. CIA 국장은 우리나라 말하면 국가정보원장이잖아요. 국정원장이잖아요. 해외 모든 정보를 다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 CIA 국장입니다. 폼페오 국장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한에 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다. 북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방법이 뭐야? 어제 물었는데 오늘 또 물고, 그저께 물었는데 그것도 물고, 계속 매일매일. 국가안보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은 북한으로 가득 차 있다. 하여튼 북한 문제 때문에 엄청 골치를 썩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 골치를 썩이고. 머릿속이 북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최대 현안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날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CIA 국장에게 언제쯤 때리면 좋아, 북한을? 그 말을 하가 묻는 거겠죠. 외부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북한을 언제 두드려 패면 될까? 언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우리 군사력은 어때? 준비는 어떻게 돼? 북한을 두드려 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일촉즉발이라고 해요. 일촉즉발. 일촉즉발이라는 것은 닿기만 해도, 한번 딱 닿아도 폭발을 하는 것을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일촉즉발.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순간, 그런 상태, 일촉즉발. 김정은이가 원비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때문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정도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화는 안 된다.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다른 방법은 이제 군사력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경제적인 압박, 중국을 통해서 안 돼. 중국 노력은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건 군사력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날리는 것도 문제인데 미사일을 다 못 막으면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은 그것이 도심에 떨어지면 뭐 몇천 명 죽는 것은 일도 아닌 일이고 몇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미국 시민이 우리나라 20만 명 주로 수도권에 와 있다고 하는데 미군도 우리나라에 몇만 명 와 있고요. 미국 시민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드 이거 어떻게? 응? 사드를 미국은 빨리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리.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기습으로 공격하면 큰일 나니까. 응? 그러면 이제 이걸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사드를 갖다 놓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거야. 북한을 공격하는 거 우린 싫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공격하는 거 싫어하는 눈치거든요. 어떻게든지 대화로 뭐 이렇게 특보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파들은 그냥 폭격이라도 해서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좌파는 폭격은 안 돼. 전쟁은 안 돼. 어떻게든 대화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미국의 북한 폭격을 막으려면 뭘로 막겠습니까? 사드를 못 갖다 놓게 하면은 미국의 방어 체계가 허술하면 공격을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로 잡고 이렇게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심이 들죠. 그러지 않고서야 뭐 사드 당장 갖다 놓으라고 이거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생략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급한 일이면은 법에 그렇게 다 돼 있거든요. 약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갖다 놓기로 돼 있는데 그걸 자꾸 해가지고 못 갖다 놓게 하는 것. 이것은 북한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충근 박사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서 핵시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극구 반대해가지고 못했다는 것. 이건 뭐 널리 알려진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반대해가지고 북한 폭격 못했다고, 안 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퇴임한 다음에는 그때 내가 말리지 말았어야 될 건데 후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때는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막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때 말리면 한국군의 도움 없이 미국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제 폭격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동의 안 해도 미국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북한을 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충근 박사가 전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담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도 뭐 사드 담판 안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막 내고 욕설을 퍼부대면서도 사드 문제 이거 못 갖다 해결 안 한다고 난리를 쳐대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아사히 신문이 미국 토마스 세넌 국무부 정무차관이 우리나라 이달 중순에 방한을 했는데 그때 사드 6개 발사대를 모두 금년 안에 배치해달라고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청와대가 즉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봤어요. 취재를 했더니까 세넌 차관이 사드를 금년 안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교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 세넌 차관이 아닌 다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올해 안에 사드 전체 포대 발사대 6기가 전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CNN을 통해서는 한 것은 확인 못했는데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서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사드 부지 환경평가에 1년 이상 소요되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북한이 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도발하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느냐. 환경평가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한국이 하는 게 답답하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우리 정부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말을 했다고. 이 말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을 지금 언제 때리느냐 이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화로는 안 통하고 중국 통해서 이제 안 되는 걸 이미 다 결론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원비어까지 사망을 했으니까 그리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건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니까 결국은 미국이 나서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 100만 명, 200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영혼이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물질로 돼 있다. 물건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또 죽으면 물건이 고장난 것이니까 그냥 처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죽어도 자기 형이 죽어도 고모부를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물건 내가 필요 없어가지고 없애버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이렇게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만약 전쟁에서 미군이 몇백 명, 몇천 명 죽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이 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고귀한 우리나라 사람이 죽다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함부로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감수하면서 공격을 못하는 거죠. 북한은 200만 명, 300만 명이 죽어도 공격할 때가 되면 공격해버린 거예요. 김정은이만 살면 돼, 북한은.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사드 빨리 배치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을 곧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 곧 때리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니까 빨리 갖다 놓으라고 이제 압박을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운명도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참 이번 정상회담 중요한 회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 발언한 것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남침으로 민족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6.25의 날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조차 망각된 이 땅은 참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잊혀지고 있는 이때. 이제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참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오판해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핵시설 폭격한다고 할 때 그냥 폭격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좀 받아서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걸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더군다나 좌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주게 하는 바람에 더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이 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미가 균열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것이 미국 대사관까지 포위해가지고 사드 반대한다고 난리 쳐댔거든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참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응? 이거 지들 나라 지켜주겠다고 우리 돈 들여서 사드 갖다 놓는데도 이게 반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 정말로 참 미치고 발작 뛰겠네.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죠. 응? 아이고 저걸 그냥 내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이고 응? 완전히 계력이 돼버렸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좌파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로 한미가 균열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두 표로 갈라져 있어요. 응? 한미 균열 잘한다. 더 사이가 벌어져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미군 철수해서 미군 쫓아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자주국방하고,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하고, 또 거기에 진짜, 완전 주사파, 종북 좌파들은, 이제 우리 완전히, 조선 인민민주주의 나라 만들 텐데, 그러고 있겠죠. 춤을 추고. 반대로, 우파들은 불안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게 이럴 때. 응? 미국과 해가지고, 만약 미군 철수하면 우리는 이제 끝장나.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다. 우리 다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현실이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고, 극우라고 몰아붙이죠. 이 좌파들이. 친북, 화해를 주장하면 좋은 진보로 포장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친북, 그러면 아주 좋은 진보, 선한 진보, 착한 진보, 그러고 있어요. 참으로.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요. 정치는 당파나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비록 이 나라가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상이 되었어도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사파 운동권의 세상이 되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사파 운동권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상이 되어 있어도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울한 6.25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6일이죠. 오늘 오후 2시에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여기 이제 홍준표 후보도 오늘 와서 연설을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저희 부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급한 일이면은 법에 그렇게 다 돼 있거든요. 약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갖다 놓기로 돼 있는데 그걸 자꾸 해가지고 못 갖다 놓게 하는 것. 이것은 북한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충근 박사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서 핵시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극구 반대해가지고 못했다는 것. 이건 널리 알려지게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반대해가지고 북한 폭격 못했다고, 안 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퇴임한 다음에는 그때 내가 말리지 말았어야 될 건데 후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때는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막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때 말리면 한국군의 도움 없이 미국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제 폭격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동의 안 해도 미국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북한을 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충근 박사가 전망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담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도 사드 담판 안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막 내고 욕설을 퍼부대면서도 사드 문제 이거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일촉즉발이라고 해요. 일촉즉발. 일촉즉발이라는 것은 닿기만 해도 한번 딱 닿아도 폭발을 하는 것을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일촉즉발.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순간 그런 상태. 일촉즉발. 김정은이가 원비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때문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정도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화는 안 된다.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다른 방법은 이제 군사력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경제적인 압박, 중국을 통해서 안 돼. 중국 노력은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건 군사력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날리는 것도 문제인데 미사일을 다 못 막으면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이 도심에 떨어지면 몇천 명 죽는 것은 일도 아닌 일이고 난 미국의 대응을 묻는다. 북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방법이 뭐야? 어제 물었는데 오늘 또 물고 그저께 물었는데 그것도 물고 계속 매일매일 국가안보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은 북한으로 가득 차 있다. 하여튼 북한 문제 때문에 엄청 골치를 썩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 골치를 썩이고 머릿속이 북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최대 현안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날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CIA 국장에게 언제쯤 때리면 좋아, 북한을? 그 말을 하가 묻는 거겠죠. 외부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북한을 언제 두드려 패면 될까? 언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우리 군사력은 어때? 준비는 어떻게 돼? 북한을 두드려 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이런 거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비어 장례식이 지난 20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노력한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나는 적어도 중국이 노력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원비어 군 문제는 문책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원비어의 일은 문책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24일, 6월 24일, 현지 시간, 우리나라는 25일이죠.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MS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에 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다. CIA 국장은 우리나라 말하면 국가정보원장이잖아요. 국정원장이잖아요. 해외 모든 정보를 다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 CIA 국장입니다. 폼페오 국장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한에 관한 몇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미국 시민이 우리나라 20만 명 주로 수도권에 와 있다고 하는데 미군도 우리나라에 몇만 명 와 있고요. 미국 시민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드 이거 어떻게? 응? 사드를 미국은 빨리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리.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기습으로 공격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사드를 갖다 놓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거야. 북한을 공격하는 거 우린 싫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공격하는 거 싫어하는 눈치거든요. 어떻게든지 대화로 뭐 이렇게 특보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파들은 그냥 폭격이라도 해서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좌파는 폭격은 안 돼. 전쟁은 안 돼. 어떻게든 대화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미국의 북한 폭격을 막으려면 뭘로 막겠습니까? 사드를 못 갖다 놓게 하면은, 미국의 방어 체계가 허술하면 공격을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자꾸 이렇게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심이 들죠. 그러지 않고서야 사드 당장 갖다 놓으라고. 이거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생략